봄바람 살랑이고 지천의 꽃들과 새싹이 올라오면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누구나 나들이 나갈 옷을 고르다 한 번쯤은 다이어트로 아끼는 뱃살, 허벅지 살들과의 이별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소중한 살들과 이별이 쉽지 않겠지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나이살, 똥뱃살을 불태우는 비법이 궁금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운동 실전 가이드는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살이 빠지는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방송이나 지인분들이 알려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보셨을 겁니다. 네, 분명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짧게 체지방이 분해되는 과정과 근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음식 섭취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단기간 빨리 체중을 감량하려고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악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굶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는 순간 살을 빠르게 뺄 수 있지만 바로 요요 현상으로 오히려 살을 빼기 전보다 몸무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극단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받게 되면 살기 위해 생존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혈액 속 포도당을 쓰고 두 번째로 근육 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포 안에 저장했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체지방이 감소하는 단계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를 넘어가면서부터 근육이 빠지는 근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방 사용 단계에서도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근육 속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체지방과 근손실이 동시에 일어나 몸무게가 급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에 좋을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몸무게가 유지될까요? 먼저 건강적인 면에서 보면 치명적입니다. 체지방 감소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굶는 다이어트로 근육이 빠지면 근감소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감소가 일어나면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골다공증까지 생길 수 있고 신진대사가 느려져 각종 성인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젊다면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40대 이후에 이런 다이어트를 했다면 바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금식을 경험한 인체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지면 생존을 위해 최대한 음식물 섭취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다시 급격한 요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기초대사량이 저하됩니다. 기초대사량 저하는 다르게 말하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더 큰 문제는 근육이 감소한 자리에 지방이 쌓이면서 각종 대사질환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근육을 성장시켜 기초대사량을 늘려준 후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분분합니다. 체지방 분해가 목적이면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라고 하고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부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체력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목표했던 걸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근육을 빠르게 키우고 싶어 단시간 과도하게 고중량 운동을 하면 근육이 빨리 커질까요? 네, 맞습니다. 근육이 순간 큰 성장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근육이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바람이 빠진 풍선처럼 근육이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체중이나 근육은 단시간 극단적으로 빼고 키울 수도 있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체지방은 운동을 통해 천천히 감량해야 하고 근육 또한 서서히 성장시켜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에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최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비상회로가 꺼지는 순간 원상태로 복귀하려는 작용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체질이 변했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 또한 있어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유지해 계속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이어트 실패 후 전보다 살이 더 쪘다는 분들이 그래서 많은 이유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과 장소 때문에 자주 못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운동은 생각나면 바로 해야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할 운동은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입니다. 운동선수도 하다가 쓰러지는 운동으로 엄청 힘든 운동입니다. 최대 심박수를 90%까지 올려 1분 수행한 후 1분을 휴식하는 운동입니다. 인터벌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적용이 가능해서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로도 응용이 가능하고 실내에서도 다양한 전신 근력 운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빼고 10분만 하면 2시간 운동한 효과가 있는 인터벌 운동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이어트 효과로 인해 뱃살, 나이살 싹 빠지고 몸속 독소와 노폐물이 땀으로 다 배출됩니다. 정말 이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운동을 나이를 먹고 운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최고 단계로 진행하기 벅차기에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 운동은 심혈관 기능을 개선시키고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줍니다. 누구나 정확한 자세로 쉽게 할 수 있는 동작 2개를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가볍게 따라하시고 정확한 자세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워밍업 출발하시죠. 자신에게 맞는 동작 하나를 고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나이별 심박수 계산 방법을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심박수를 알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운동 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가 대략 90% 심박수입니다. 첫 번째, 유산소성 기능이 강한 점핑잭. 누구나 한 번은 해보신 동작으로 팔 벌려 높이 뛰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렸다 오므려 주시고 팔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1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분 진행 후 1분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주면 됩니다. 인터벌 운동의 키포인트는 심박수를 90%까지 올려주는 것입니다. 최대한 심박수를 올려주세요. 휴식 시간에는 1분 동안 몸이 식지 않을 정도로 계속 제자리에서 움직여주세요. 두 번째, 하이킥 둥근킥. 이 동작은 하체 허벅지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하이킥으로 중년들에게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저도 매일 하는 운동인데 요즘 허벅지가 터지려고 합니다. 아침에 텐트를 치고 싶다면 이 운동 며칠만 해보세요. 분기탱천합니다. 이 동작도 1분 동작 후 1분 휴식입니다. 다만 이 동작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두꺼운 매트와 운동화를 신고해 주시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프가 어렵다면 제자리에서 발을 빠르게 구르는 패스트피트로 전환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늘 인터벌 운동을 바로 따라하실 수 없는 분들은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더 쉽고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직장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없는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이득입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고 체지방 감소로 건강해지며 빨라진 신진대사로 인해 다이어트 효과 및 치매 예방, 학생은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보약을 찾는데 솔직히 보약보다 더 건강에 좋은 건 운동입니다. 항상 보약 같은 운동으로 구독자님들 옆에서 케어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